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을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눕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속은 더부룩하고 온몸이 나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소화불량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혈당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9세 박철수 어르신께서 식후 졸림과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시다가 혈당 관리를 통해 완전히 달라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9입니다. 이름은 박철수라고 하고요. 경북 구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고민은 60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졸린 정도가 아니라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점심 먹고 나면 1시간 정도는 무조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답답하고 동시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소화불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화제를 먹어도 졸음은 여전히 오더라고요. 배가 좀 덜 부풀긴 했지만 졸리는 건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위내시경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졸린 건지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식곤증이라고 하시면서 밥 먹고 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서 그럴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먹고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했고 양도 줄였어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배는 빵빵하고 그랬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이었는데 그때 공복혈당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 126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정도면 당뇨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뇨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당뇨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단 것도 별로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당뇨가 생긴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당뇨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사를 더 해보자고 하셨어요. 당화혈색소 검사와 식후 혈당 검사였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화혈색소는 7.1이 나왔고 식후 2시간 혈당은 무려 250이 넘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하시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식후에 졸리거나 피곤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하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네,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게 바로 혈당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저같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졸음이 오고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긴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겪었던 증상들이 다 혈당 때문이었구나. 소화불량이 아니라 혈당이 문제였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혈당이 높으면 위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래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러서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소화불량 증상도 결국은 혈당 문제에서 비롯된 거였던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부터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약도 처방해 주시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양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저는 그날로 영양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며칠 후에 영양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혈당을 관리하려면 식사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게 식사 순서였어요. 저는 평생 밥부터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먹는 거였어요.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먹고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거였어요. 밥 한 공기를 다 먹지 말고 반 공기 정도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잡곡밥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번째는 간식을 조심하는 거였어요. 빵이나 과자, 떡 같은 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간식을 먹으려면 견과류나 치즈 같은 걸 먹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식후 운동이었어요. 밥 먹고 나서 10분이라도 걷는 게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채소부터 먹으려니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먹으려니까 답답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최소한 한 달은 해봐야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밥 먹고 나서 졸리는 게 예전보다 덜 하더라고요. 여전히 좀 졸리긴 했지만 눕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도 조금 나아졌어요. 2주가 지나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점심 먹고도 가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무조건 누워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어요. 식후 혈당도 180 정도로 많이 낮아졌고요. 선생님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대로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식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밥 먹고도 정신이 맑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배가 더부룩한 것도 많이 나아졌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2달째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두렵지 않았어요. 예전엔 점심 먹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먹으면 졸리고 힘들 텐데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가게 일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정신이 맑으니까 손님들과 대화도 잘 되고 일 처리도 빨라졌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집안일도 돕고 TV도 보고 여유가 생겼어요. 3달이 지나서 혈당 검사를 또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으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는 6.3이 됐어요. 선생님이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하시면서 당뇨약도 줄일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식후 졸음이나 소화불량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혈당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둘째, 위내시경이 정상이어도 증상이 있다면 혈당을 체크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위내시경은 정상이었지만 혈당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셋째, 혈당과 소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화불량 증상이 있으면 혈당도 같이 체크해봐야 해요. 넷째,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게 졸음과 피로를 유발합니다.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졸음도 덜 옵니다. 여섯째, 식후 운동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가게 앞을 10분 정도 걷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많이 낮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소부터 먹기, 천천히 먹기, 밥 양 줄이기, 식후 걷기, 이런 것들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밥 먹고 졸리지 않으니까 오후 시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고 일도 더 잘 되고 저녁에도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밥만 먹으면 졸리고 피곤하신가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신가요? 그럼 한번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공복 혈당만 재는 게 아니라 당화 혈색소와 식후 혈당도 같이 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높게 나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부터 먹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효과가 큽니다. 천천히 먹는 연습도 해보세요. 한 끼에 20분 이상 시간을 들이고 한 입을 30번 이상 씹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밥 양도 줄여보세요. 한 공기를 다 먹지 말고 반 공기나 3분의 2 공기 정도만 드시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더 드세요. 그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꼭 걸으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돌거나 가벼운 설거지를 하거나 뭐든 좋으니 몸을 움직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많이 낮아집니다. 저는 69이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기운이 나고 매일이 즐겁습니다. 이게 다 혈당 관리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저도 60 중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노력하니까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기 검진을 꼭 받으라는 거예요. 저도 정기 검진 덕분에 혈당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검진을 안 받았다면 계속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저도 식후 졸음을 몇 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진작에 병원에 갔었으면 더 일찍 좋아질 수 있었을 거예요.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보세요. 마지막으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저도 아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같이 식사 순서 지키고 같이 걷고 그러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소화불량과 혈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밥 먹고 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한 증상이 있으면 혈당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점심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게 즐겁고 오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건강한 혈당, 편안한 소화, 맑은 정신,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졸음 없이 활기차게 즐겁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69세 박철수 어르신께서 식후 졸림과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시다가 혈당 관리를 통해 단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식후 졸음이 단순히 소화불량 때문만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혈당이 높으면 위 배출이 늦어져서 더부룩한 증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고 천천히 드시고 식후에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3가지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졸음과 소화불량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졸리고 피곤한 증상이 계속되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공복혈당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와 식후 혈당도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이 흔들리면 혈압도 함께 흔들린다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혈당과 혈압의 연결고리, 그리고 2가지를 함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